목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미래가 또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월에 태어난 아기 숫자를 세봤더니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깨졌다고요? 네, 2024년 2월생 19,362명에 그칩니다. 지난해보다 1년 만에 3.3%나 줄어들면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월 출생아가 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만 명 선이 깨진 게 지난 2018년입니다. 그리고 2만 명 선까지 무너지는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적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감소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빠릅니다. 반면에 사망자는 3만 명에 가까운 29,977명이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자연히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2월 중에 가장 적고 사망자 수는 역대 2월 중에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인구 자연 감소 규모도 역대 최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4년 4개월째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역사상 세상 어느 나라도 가본 적이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결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난 2월에는 16,949쌍이 결혼해서요. 1년 전보다 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결혼은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이나마 증가해 왔거든요. 혼인 건수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뚝뚝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연간 20만 쌍선이 무너졌죠. 그러다가 지난해에 약간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에도 1년 전보다 11.6%나 늘어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 2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월에 다시 줄어든 겁니다. 1월에 워낙 늘었기 때문에 1, 2월을 합쳐서 보면 아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에 설 연휴로 2월의 감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난해는 연휴가 1월에 있었고 올해는 2월이었기 때문에요.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날수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올해 1월 결혼은 크게 늘어 보이고 2월 결혼은 줄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3월까지 봐야 1분기 전체를 봐야 지금 추세가 어떤 쪽을 향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를 보면요.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날 역시 올해 2월에 설 연휴 때문에 줄어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전보다 이혼은 1.8%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모든 면에서 바꿔가겠죠. 네.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대로면 2040년부터 우리나라의 빈집이 급격히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네요. 네,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2040년부터 가구 수도 줄어들기 시작해서 버려지는 빈집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민간연구소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세미나에서 내놓은 분석인데요.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집 중에 13%, 그야말로 10집 중에 한 집이 훌쩍 넘는 비율로 빈집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는 이미 시작됐지만요. 그보다 가구가 쪼개지는 속도,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아직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가구 수는 계속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같은 인구 절벽이 이어지면 이것도 한계에 다다를 거고요. 2040년부터 아예 주택 총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예측입니다.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하고 나면 버려지는 빈집.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선 지금도 실제로 1,000만 채의 빈집이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본 학자는 일본 수도권의 주택 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대비해서 30% 더 하락할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에서도 이미 보였던 현상인데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수요 감소의 충격이 비수도권에서 더 클 걸로도 전망됐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외 지역들의 집값 하락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불균형한 자산 붕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번 연구에서도 진단했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19,36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 600명 넘게 더 줄어서 2만 명이 채 안 됐는데요.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81년 이후로 2월에 이렇게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연초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연말보다 많은데도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결혼 통계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혼인 건수는 17,000건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이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엔 권익위원회가 출생아 1명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조사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인데요.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구체적으로 한 자녀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 부여가 될지, 또 만약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12,000명가량이 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0.6명대 전망이 제기됐다며 이 기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시설 건립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어 현금 지원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억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출산율 하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권익위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개가 다 되지는 않아서 공개 여부도 추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아이를 마중 나온 사람은 대부분 여성, 엄마들입니다. 남편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애기 생기고 그러니까 경력은 단절되고.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젊은 아빠들도 있지만 하굣길에서 찾아보긴 여전히 흔치 않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되게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 짬을 내갔구나. 여성가족부가 전국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자녀의 등하원 하교를 엄마가 맡는다는 응답이 65%였고 자녀의 식사, 취침, 외출 등 일상생활 돌봄이 엄마 몫이란 응답은 78%가 넘었습니다.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그리고 숙제 같은 거 학교의 모든 일은 다 엄마가.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을 여성이 한다는 비율은 3년 전 조사보다 높았고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좀 전적으로 책임지는 여성들이 책임자로 가사노동도 하고 자녀 돌봄도 하고 그런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또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남녀 직장인이 3년 전에 비해 1.8배로 늘었을 정도로 일과 삶의 균형은 악화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오른 걸로 조사됐는데 여성가족부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 의향이 늘었다기보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된 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